안녕하세요. 리얼사이언스입니다. 풍선에 카메라와 고도계를 달고 지상으로부터 40km 높이까지 이어서 지구에 곡률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물체는 풍선이고 최대 40km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양열 비행기이고 로켓은 18km를 넘기 힘들며 항공기는 13km 정도 되겠습니다. 풍선이 2km 높이까지 올라왔는데요. 아직 지구의 곡률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시면 지구 곡률 계산기가 있습니다. 관측자가 고도에 따른 지구 곡률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과학은 관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모든 걸 수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수학으로 입증되었다라며 문제를 피해가는 인상을 받습니다. 수학은 숫자 노름일 뿐이며 그 자체가 과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의 수학적인 법칙들이 전부 틀렸음을 평평지구론자들에 의해서 입증되었고 리얼사이언스에서도 그 내용을 방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구는 둥글다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어떤 이는 세뇌라고 부르며 조금 불편한 표현이지만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 일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지인이 있었는데 지구는 평평하다고 친구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설명을 듣고서도 평평지구는 말도 안 된다면서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는 지구는 평평하며 태양과 달과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 교회를 다니는 너가 당연히 평평지구를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설득하자 그 친구는 오히려 성경이 잘못된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맞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는 성경이 틀린 듯이 말을 하는 참으로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지상에서 38km 높이입니다. 화면에는 심한 곡률이 발생되어야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곡률이 없습니다. 지평선은 일직선이고 지구가 평평합니다. 38km 높이에서는 바가지처럼 둥근 곡률이 생겨야 합니다. 가로 방향으로는 1000km가 넘고 카메라가 한 바퀴 돌리고 있어서 전체 길이는 6000km가 넘는데도 곡률을 찾아 볼 수가 없고 모두가 일직선입니다. 물론 공기의 산란과 중앙과 좌우측의 가시거리 차이로 아주 약간의 곡률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곡률이 아닙니다. 지상 38km 높이에서는 아주 큰 각도의 곡률이 보여야만 하지만 직선만 보이니 지구는 확실히 평평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어안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한 화면으로서 어안렌즈는 직선을 곡선으로 왜곡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둥근 지구론자들이 혼란을 주기 위해 어안렌즈를 사용한 것으로 자세히 보시면 땅이 직선이었다가 곡선으로, 곡선에서 다시 직선으로 고무줄처럼 자유롭게 변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라고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구가 정말 둥글다면 지상 3km 높이에서는 아래 주황색 선처럼 곡률져야 합니다. 제가 지상 높이에 따른 곡률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금속 평면에 평평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속 평면에 금속 나이프를 놓고 햇빛을 비추면 금속의 평평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둥근 원에 금속 나이프를 갖다 대어 햇빛을 비추면 해당 고도의 면적에 따른 곡률도를 측정할 수 있으니 아주 정확합니다. 큰 원이나 작은 원이나 곡률은 같기 때문에 원의 면적만 잘 따져 측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지상 10km 높이에서는 아래 주황색 선처럼 곡률져야 합니다. 38km 높이에서는 아래 주황색 선처럼 곡률이 커져야 합니다. 원근법은 멀어질수록 가래에 있는 물체는 위로 상승하고 위에 있는 물체는 아래로 하강한다고 했습니다. 원근법에 의해 지평선이 화면 중앙 가까이에 위치해 있지만 지구가 둥글다면 원근법에 의해 상승한 지평선은 다시 지구 곡률로 인해 하강하여 아래 주황색 선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지평선의 위치로도 둥근 지구가 모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1초당 465m 자전하고 1초당 29km로 공전한다고 과학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왜 못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는 지구는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이고 인간과 나무 등 모든 물체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버스나 기차,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속도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지구자전과 공전을 못 느낀다고 하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연 정말로 우리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우리가 저녁 6시 위치에 있다면 지구 공전은 위쪽 화살표 방향이고 자전은 오른쪽 화살표 방향이므로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리적 현상을 겪게 됩니다. 매우 불규칙하게 빠른 속도로 사람이 빙빙 돌게 되고 땅에 수차례 부딪혀 튕겨나가거나 또는 구르거나 멀리 날아다니게 되어 등속도 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전인류는 빠른 속도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한 두 힘의 방향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1분 1초도 못 버티고 전원 사망할 것입니다. 지구 자전 속도 초당 465m와 초당 29km의 어마어마한 공전 속도를 그대로 체감할 것이며 땅에 처박히거나 팽이처럼 빠르게 돌거나 공중부양되고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할 것입니다. 만약 공전 궤도가 바뀌어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다면 우리 몸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초당 465m의 자전 속도와 초당 29km의 공전 속도가 일직선상에서 양쪽에서 잡아당기게 되면 제일 먼저 옷이 찢어져 나체가 될 것이고 다음으로 갈비뼈가 부려져 몸 밖으로 튕겨나오며 내장이 파열되며 신체가 반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공기는 지상에 떠 있어 멈추어 있기 때문에 자전과 공전을 하는 지상에 붙어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강한 공기의 압박을 받으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으며 손익붐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초당 465m로 이동하기 때문에 만약 서울에서 인천으로 자동차를 몰고 이동한다면 그 자동차는 초당 465m 이상을 달려야 인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자동차 중에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차가 있을까요? 마치 러닝머신에서 제자리를 뛰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둥근 지구를 믿고 있으실 겁니까? 전 세계 국가 지도자가 여러분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구는 평평합니다. 감사합니다.